저는 마흔을 앞둔 시기에 잘 다니던 공기업을 제 발로 걸어 나와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첫 사업이니만큼 퇴직금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몇 개월 뒤 모든 자금을 갖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평소 호의를 베풀던 동업자여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업자와 중고자동차 판매업, 빠친코 사업에도 손을 댔는데 그때마다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제게 남은 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와 10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와도 이혼을 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해 몇 개월간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귀신같이 저를 찾아냈고 저는 또 어떻게든 도망 다녔습니다. 사채업자와 조폭들의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막노동뿐이었습니다. 뼈빠지게 일해 최소한의 식비와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은 전부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그래봤자 그 돈은 이자 갚기에도 벅찼습니다. 20만원 고시원도 사치라 생각하고 월 12만원짜리 영등포 쪽방촌에서 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재산도 가족도 희망도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책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 주인공은 2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48만 명의 유튜버 다니TV의 다니쌤 이의상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소형건축 시행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1인 지식 창업가, 유튜버로 활동하며 10억 원의 빚에서 수십억 자산가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니쌤 이의상님이 쓰신 책 바로 마흔의 돈공부입니다. 제가 이틀 전 집 앞 도서관에서 책을 5권 빌렸는데요. 그중 2권은 책의 앞부분만 읽고 이 책은 사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덮고 온라인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흔의 돈공부를 읽었는데 이 책 역시 사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책 내용에 빠져들어 도저히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읽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서 2018년부터 다니TV를 구독해서 봤었는데요. 다니쌤에게 이런 인생 이야기가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인상 좋아 보이는 부동산 전문가이자 잘나가는 유튜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니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희망의 빗줄기를 본 것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저자가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저 앞에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집어서 보니 책은 많이 뜯겨 있었고 책의 가운데 부분 일부분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별 생각 없이 집어들고 나와 단숨에 읽어내려 갔습니다.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번개라도 맞은 듯 온몸이 쩌릿함을 느끼고 머릿속에는 빅뱅이라도 일어난 듯 온갖 생각과 감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던 그는 삶을 포기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큰 부자가 됐다는 다소 전형적인 이야기의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거기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책 속 주인공은 독서와 마케팅을 통해 삶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쌤의 나이는 43. 남들은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는 나이에 저자는 운명을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저자는 공기업을 그만두기 직전에 3년 도전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하나만 들고 신림동의 공인중개사무소마다 문을 열고 불쑥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 구하시나요? 대부분 웬 미친놈이야 하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곳의 사무소에 70대 점잖은 사장님이 일은 해봤어?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쫓겨날 거라 생각했던 저자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공인중개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우다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을 잘 번다는 공인중개사 사장이 20대 젊은 사장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사장이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 진심을 담아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젊은 사장은 귀찮은 기색 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었는데 비결은 바로 블로그 마케팅이었습니다. 신림동이 대학가 근처인 만큼 대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블로그 영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젊은 사장을 붙들고 매달리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종처럼 막 부려도 좋으니 블로그 마케팅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27살의 어린 스승과 43살의 늙은 제자의 연이 시작되었고 저자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이었지만 마케팅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몇몇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원으로 일하며 빚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꼬박꼬박 갚아 나갔기에 그 무렵에는 사채업자들과 거의 형님 동생하며 지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에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5천만 원을 따로 모았고 어렵사리 모은 5천만 원으로 서대문구에 작은 공인중개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사기를 치려는 동업자 없는 온전한 자기 사업을 개업하던 그날 사무실 현판을 바라보며 저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도 수억 원의 빚이 남아있고 나이는 어느덧 40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것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실을 연 후 몇 년이 지난 2015년 모든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도 사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시간 문제였지만 무기력증과 조금의 우울감이 왔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을 잃은 데서 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큰돈의 빚을 갚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을 달성한 후에 다음 목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돕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배운 마케팅을 접목시켜 타깃을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40, 50대로 정하고 그들을 위한 인생 설계와 재테크 컨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자는 지금 부동산 관련 전문가, 유튜버, 은퇴 컨설턴트, 강연가, 저자로 활동하며 월 수천만 원을 버는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부터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인생 철학이 확고합니다. 그 중 하나가 저자는 부자가 되는 길에 공식은 없어도 법칙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무지 법칙인데요. 단무지의 단은 단순하게, 무는 무식하게, 지는 지속적으로의 약자입니다. 단은 무엇인가를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해서 시도조차 못하지 말고 저자가 온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돌며 사람 구하냐는 말을 한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하라는 의미이고, 무는 저자가 젊은 사장에게 매달려 노하우를 배운 것처럼 무식하게 도전하라는 의미이고, 지는 일단 시작했으면 금세 포기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자는 은퇴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줄 때 수익형 부동산 외에 유튜버에 도전하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자신은 딱히 말할 주제가 없다고 말하고 막상 시작하더라도 영상 몇 개 올리고 반응이 없으니 쉽게 그만둔다고 합니다. 단무지의 법칙의 완성인 지속적으로 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만 이루어지고 반드시 임계치를 넘어야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단무지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하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독서입니다. 책이야말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삶을 완전히 뒤바꿔줄 가장 좋은 도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산증인이라고 말하죠. 저자가 독서에 빠져든 것은 2009년 43세 나이에 화장실에서 발견한 찢어진 책을 읽은 후부터였습니다. 책은 깊이 있게 또한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1만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하루에도 몇 권의 책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에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책을 읽었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운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고 이를 습관화해 나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튜버 같은 1인 지식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중 글쓰기가 중요한데 글을 잘 쓰려면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글쓰기가 곧 돈과 직결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역량임을 저자는 말합니다.
매일 글을 쓰고 관찰하고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의 완성은 선한 영향력 재테크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점인데 진정한 행복은 이타적인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를 떠올릴 때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컨설팅을 해준 상담자들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 때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상담자들을 돈벌이가 아닌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그런 진심과 이타적인 목표가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까지 부자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략하게 책의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에게 이 책 마흔의 돈 공부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2번이나 울린 책입니다. 첫 번째는 저자의 밑바닥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이야기가 마음을 1번 울렸고요. 두 번째는 저자의 인생관, 삶의 철학, 일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제 마음을 또 1번 울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 역시 지금의 위치가 최소한 저자의 밑바닥이었던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43살의 나이에 바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저의 지금 상황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나이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자의 43살의 밑바닥인 상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저도 꿈을 꾸기에 목표를 이루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인 지식 기업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 등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까지 책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는 독서를 통한 자기 성장을 이루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라는 단무지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책을 읽을수록 저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보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통해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책을 읽을수록 느끼는 희망과 긍정의 감정들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저자의 운명을 바꿔놓은 화장실에서 발견한 찢겨진 책이 여러분에게는 이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인생 2막을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 부자의 꿈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부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을 골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